안녕하십니까.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약용산업팀장 장지옥입니다. 2021년 새농업인 실용화 교육을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자료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생물자원연구소의 자료를 기초로 만든 것입니다. 2020년 교재는 산약을 비롯하여 13가지 약용작물 재배에 관하여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교재는 우리 지역에 많이 재배되는 산약, 지황, 우술 재배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교재가 필요하시는 분은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나 농업기술센터 전문 인력팀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올 한해는 기상 이상으로 인하여 농업 현실이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2021년은 올해보다는 고품질의 상약 생산을 통하여 농업소득이 향상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약용작물 농업인에게는 호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 이유는 건강보조식품으로 각광받으며 첩약의료보험 실시에 따라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2021년 고품질 산약 생산을 위하여 꼭 함께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토양관리. 두 번째, 우량 종자 및 종근 사용. 세 번째, 수분관리. 네 번째, 시비관리. 마지막으로 예방적 병충해 관리입니다. 말씀드린 부분을 꼭 실천하여 고품질 농약 산약을 생산해서 농가 소득이 증대되기를 바랍니다. 산약의 특성과 성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약의 형태적인 특성은 다년생 초본 덩굴성 식물로 개경에서 싹이 나서 신장한 줄기가 근처에 물체를 감고 왕성하게 자랍니다. 7월경에 개경이 비대하기 시작을 하고 지상부에는 주화가 착생합니다. 이 시기에 씨마는 영양분이 소모되어 썩습니다. 다음은 산약의 생리생티적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에 생기는 개경과 지상부의 줄기의 여백에 착생하는 주화로 번식을 하며 10월경에 개경 비대가 완료가 됩니다. 휴면이 되지 않으면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7월 이후 많은 하지 이후 개화, 주화 착생, 지하 개경이 비대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산약의 재배 환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발화 온도는 20에서 25도씨, 밝은 지온은 4월 평균 12에서 13도씨, 출하는 5월 중순경 날씨가 20도 전후입니다. 생육 저온은 17에서 25도씨이며 0도씨 이하가 되면 동해가 발생합니다. 개경 비대는 8, 9월 일교차가 큰 경우에 비대가 잘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토양관리입니다. 산약 재배지는 수확이 끝나면 아마 토양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분을 동원하여 말을 키워냈을 겁니다. 이처럼 탈진 상태의 밭을 수확 후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토양 관리를 하기 위한 첫 번째는 토양 검정입니다. 토양 검정을 하면 토양의 성질이 나옵니다. 토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양토, 미질 사양토, 양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밭의 토양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작물이므로 마 재배에 좋은 토성은 사양토, 양토, 식양토입니다. 특히 단마는 양토와 식양토, 장마는 양토에서 사양토이며 여기에서 보시면 산도가 6.0에서 6.5 정도가 적당합니다. 토양 처방서를 보면 토성, 토양 검정 결과, 비료 추천량을 알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토양 관리의 두 번째는 산약 재배 예정지 관리입니다. 이것은 마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지마가 생기지 않고 정형마 생산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토양 물리성을 계량하는 방법으로는 볏짚, 낙엽 등의 유기물 시용, 유기물을 토양에 넣어주는 것이며, 주의사항으로는 볏짚은 말을 정식하기 전보다는 전년도 수확 후 볏짚을 썰어 넣어서 분해가 잘 되도록 하여 가스 피해를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 또한 완숙되지 않은 축분을 사용할 경우 가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호밀이라든지 수당 그라스 같은 녹비 작물을 재배하여 갈아엎어 줍니다. 다음은 회전식 트렌치,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깊이 가리를 해주며, 마의 개경 조직이 연하고 수직으로 깊게 자라는 특성으로 단마의 경우에는 45cm 이상, 장마는 80cm 이상 깊이 가리를 해줍니다. 이외에 심토 파쇄라든가 토양 소독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배 기술로 심화, 시비, 봄밭 준비, 아주 심기, 지주 세우기, 간수, 생육과 생리, 잡초 관리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는 절편, 노두, 주화로 번식이 가능하나 재배에는 노두 심화와 주화 심화를 사용하며, 심화 생산에는 주화를 이용합니다. 어떤 것이 좋은 종자 또는 종근인지를 살펴보면 유전적으로 고유 특성을 지니고 병해충 피해가 없는 충실한 심화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종근을 심화로 사용할 경우 유전적 변형, 병해충에 약해서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주화 심화를 사용할 경우 개당 2g 이상을 사용합니다. 노두 심화를 종근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30에서 100g 정도로 사용하며, 분기마 노두를 사용할 경우 분기마 생길 확률이 높으므로 피해 줍니다. 심화 준비량은 300평당 50g씩을 사용할 경우 단마는 335kg, 장마인 경우에는 280kg 정도를 사용합니다. 주화 심화는 이듬해 사용할 심화 생산이 목적이므로 밀식 파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화로 심화 생산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두 심화는 눈이 붙어 있는 몸통 부분을 잘라서 사용하며, 수확한 것은 바로 저장하였다가 사용합니다. 주화를 이용한 심화 생산을 위한 파종량은 300평당 200kg 정도이며, 3월 하순경에 12 경운 노타리 후 정식 포장을 준비하며 제식 거리는 10 곱하기 10cm입니다. 종묘용 심화 파종 시기가 늦어지면 20g 이하의 심화 생산량이 많아 심화로서의 활용성이 떨어지므로 4월 상순에서 중순경, 즉 4월 1일에서 4월 15일경이 가장 좋습니다. 표를 살펴보면 4월 1일 파종한 주화에서는 심화로 쓸 수 있는 전체 함량이 높습니다. 5월 이후 파종한 것은 심화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주화 심화를 35에서 50g으로 심을 경우에 상마 생산율이 68% 나타나므로 주화 심화 생산량이 많은 4월 상순경에 심는 것이 심화 생산량에 좋습니다. 다음은 시비 관리입니다. 먼저 산약 재배 토양의 상태를 알아야 하므로 토양 검정 후 시비량을 결정합니다. 마의 초기 생육에는 심화의 저장 양분에 의존하고 7월 상순경 뿌리 흡수가 나오면서 토양 양분을 흡수합니다. 기본 시비량을 살펴보면 미끄럼은 가스장애 피해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완숙된 퇴비를 2톤 정도로 사용하고, 질소, 인상, 칼리는 각각 300평에 28, 20,
20kg를 권장합니다. 미끄럼으로는 질소, 인산, 칼리를 각각 10kg씩 살포하며 1차 주비는 6월 하순경으로 흡수근이 나올 시기이므로 질소와 인산은 각각 10kg, 칼리는 5kg를 살포합니다. 2차 주비는 7월 중하순경으로 지상부 생육이 왕성할 때 질소 8kg와 칼리 5kg를 살포합니다. 석회는 300평당 200kg를 뿌리고 깊이 가리를 해줍니다. 토양 검증 후 비료 사용 처방서를 보면 각 재배 면적별 토양 검증 결과를 나타내며 비료 추천량도 나옵니다. 산약 재배에 필요한 시비량을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퇴비는 2톤, 석회 200kg, 질소 28kg, 인산 20kg, 칼리 20kg입니다. 이것을 밑그릇과 웃그릇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봄밭 준비입니다. 봄밭은 상품성 말을 생산하기 위해 구굴기나 트렌처를 이용하여 경운을 실시를 합니다. 마의 개경은 조직이 연하고 깊게 자라는 특성이 있어 부드러울수록 뿌리 생육에 유리하며 상마의 비율도 높이고 개경 수량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형근 발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아주 심기입니다. 시기는 지온이 16도씨 정도 되는 4월 상중순에 파종을 합니다. 일항 방향은 남북으로 하여 일조량을 많이 받도록 합니다. 제식 거리는 단마와 둥근마는 60에서 20, 장마는 60에서 30으로 식재하며 주와 심화 크기별 제식 길이는 각각 달라집니다. 5에서 19g일 때는 40에서 20, 20에서 30일 때는 60에서 15, 30에서 50g일 때는 60 곱하기 20으로 파종합니다. 다음은 지주 세우기입니다. 시기는 싹이 나오기 전 또는 파종 후 줄기가 30에서 50cm 정도 자랐을 때 실시하며 지주의 형태는 I형, 일자형, 막대형, 터널형, 지주형 이렇게 나타나며 높이는 1.5에서 1.8m 정도 설치합니다. 재료로는 대나무, 고추 파이프, 고추지주, 강선 등 각 농가에 맞게 설치하면 됩니다. 지주를 설치하는 목적은 잎의 수강, 즉 잎의 햇빛이 받을 면적을 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잎이 지주 설치로 광합선 작용을 활발히 하여 즉 뿌리 즉 개경의 비대를 촉진하고 그다음에 제초, 약재 살포, 시비 관리 등이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간수 즉 물 관리입니다. 어느 작물이든 물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산약 재배에 물 관리가 중요한 시기는 개경 형성과 비대기입니다. 그 시기는 7월에서 9월이며 이때는 여름철 고온기로 토양 수분이 부족하면 산약 개경 비대가 억제되며 모양이 불규칙해지며 분기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물관리를 위하여 점적 간수나 스프링쿨러를 많이 설치하며 간수량은 1에 20mm 정도이며 4, 5일 간격으로 간수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주면 수분 과잉으로 부패, 조기 낙엽이 발생하여 마의 상품성을 떨어뜨립니다. 2020년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하여 7월부터 45일간의 비가 내려 마 생산량 및 상품성도 예년에 비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이상기후는 더 자주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개경 비대기에 2일간 침수가 되면 8%, 7일간 침수가 되면 15% 정도의 수량 감소가 예상됩니다. 사양토에서 간수 시기에 따른 장마의 생육을 비교해 보면 개경 형성기, 개경 비대기, 개경 형성기와 개경 비대기,
간수를 했을 때 개경 무게와 상품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무간수 때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개경 무게와 상품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물관리는 중요합니다. 8, 9월 가뭄시 간수는 생육 및 뿌리 비대를 촉진하며 건조 시 1회 다량 간수하며 오전에 실수합니다. 오전에 간수를 해야 잎에서 햇빛을 받아 강압성이 촉진되어 생육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마의 생육과 생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화부터 경업 신장 초기에는 종근 안에 있는 저장 양분으로 생육하며 개경 형성과 비대는 단일 조건에서 촉진됩니다. 개경은 경업이 최대가 되었을 때 급격히 비대하며 생육 말기에 다시 서서히 비대합니다. 파종은 4월 상순에서 중순, 발근기는 4월 하순에서 5월 하순입니다. 발화는 5월 중순에서 6월 하순이며 발화 최성기는 6월 상순에서 중순으로 복토가 낮을수록 빠릅니다. 경업 신장기 및 개경 형성은 7, 8월 말까지로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경업이 잘 자라면 개경이 비대하게 됩니다. 표를 살펴보면 개경 비대 과정을 나타냅니다. 7월 중순경부터 9월 초순경까지 뿌리의 개경에 비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 이후에는 비대가 천천히 해서 마무리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초 관리입니다. 마의 출하 기간이 50일 이상 길어지면 잡초 발생이 많이 생깁니다. 잡초 관리는 짚을 덮는다든지 배색 비닐, 부직포 피보, 제초제 처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초제는 정식 후 3일 이내에 하는 것이 좋으며 입제 제초제 사용 시에는 가습할 때에는 약효를 입을 수 있으며 너무 건조하면 약효가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은 약초 관리하는 사전으로 제초제 살포, 인력 제초, 부직포 설치 장면입니다. 다음은 분기마 발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기마란 마의 개경에 작은 개경이 여러 개 생기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분기마를 심화로 이용하였을 때입니다. 정상 심화를 사용할 경우 분기마가 생길 확률은 14%이나 분기마를 심화로 했을 때 분기마가 생길 확률은 39%이므로 분기마는 심화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경이 신장하는 부분에 돌이나 굳은 탭이 점토가 뭉쳐 있을 때 분기마가 생기기 쉬우므로 경운을 꼼꼼히 해줍니다. 세 번째는 비료를 폭이 가까이에 뿌렸을 때, 네 번째 강우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을 때, 다섯 번째 초기의 척지 세력이 주지의 세력과 비슷할 때 이상의 조건에서 분기마가 잘 생기므로 근본 원인을 제공하지 않도록 합시다.